여권 인사들은 명태균 씨를 일개 브로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일개 브로커가 계속해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겁박성 발언까지 언론에 직접 등장해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상황인데요.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일날에 아마 그래서 토요일 기자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냥 가시대, 진짜. 자기들이 결정해서 마지막에 최종 물어봤는지, 내가 말해서 그냥 바로 갔는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박성민 의원님, 방금 저 영상이 2021년 7월 말 그 무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경선이라든지 입당 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 전반에 본인이 관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허풍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뭐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당 정치인들 때문에 이 명태균 씨를 대통령이 알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공개한 문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후보 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 이 둘의 만남 자리를 만든 것이 명태균 씨였다라는 것을 그 문자에서도 볼 수가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인터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자리에 명 씨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 씨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은 상당 부분 거짓말로 좀 판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명태균 씨가 단순히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허황된 허풍쟁이다 또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직접 전화를 이렇게 바꿔줘서 통화를 시켜줄 수 있었으며 또는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그 정치적인 빅 이벤트의 자리에 어떻게 동석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의 20분의 1도 공개된 상황이다. 20분의 1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정말 곳곳에 뇌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단서들을 명태균 씨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주장하면서 이 당사자들은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접촉을 했다는 유력 정치인들도 거의 이제 명태균 리스트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숫자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깊은 인연은 없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혀를 차시는 대목은 정치 브로커라는 명 씨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 여권의 그 유력한 인사들을 광폭 행보라고 할 만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선 이제 본인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이 내 말 다 들었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면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선 이제 총리를 추천하고 누구 대북 특사로 보내고 이런 거 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을 신뢰했다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마땅히 무슨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계속 연락하면서 조언을 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경선 때는 일정 부분 조언을 듣고 통화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선 때부터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이제 캠프 총괄을 했는데 명태균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주장에도 경선 이후에 본선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취임 후에는 이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경선 때 좀 전화 통화를 하고 했었던 것이 모양이 빠지는 일일 수는 있지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사실대로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 번만 만났다 이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신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6달 동안 매일 아침 전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경선 때 얘기입니다. 경선 때. 예, 경선 때까지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뭐 입당 시점도 자기가 뭐 조언했더니 그대로 했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경남 지역에서 좀 이름이 있었는데 네. 쪽에서 뭐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 선거 때 본인이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네. 그래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당선될 때도 본인이 또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자신한테 연락을 해와서 만나게 돼서 또 자신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거기까지가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네. 오세훈 시장도 만나서 일을 뭔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관계가 이어지지 자,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권자가 공직을 제안했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담을 그릇이 안 되어서 네. 거부를 했다느니 그거- 또 김건희 여사가 네. 인수위원회 어서 오시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허풍이다. 네, 네. 네. 공직에 왜 몸을 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직을 갈 수가 없었고 그냥 검증을 해야 되니까. 공직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중책이 아니고요. 네. 김영선 의원의 이제 보좌관이라든가 아, 네. 재부선 이후에 그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네. 무슨 공직을 했는데 자신이 본선 때부터는 제가 볼 때 끊겼어요. 아. 그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의 그 해명 설명이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릇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격 미달로 안 된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대받아서 가고 네. 그 정도의 역할은 그 정도는 인정받았겠지만 됐는데. 그 네. 이상은 다 허풍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구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연관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오세훈 시장 당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일궈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모든 선거에 자기가 개입하고 자기가 다 당선을 시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당대표도 자기가 만들고 오세훈 시장도 자기가 당선시켰고 윤석열 정부 탄생에도 자기가 일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게 다 객관적인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제대로 못하고 오세훈 시장도 자기가 왜 당선됐는지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했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워낙에 많고 그 사람들을 대번에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다지 이어갈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이 그런데 정도. 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되는지는 본인도 모를 것이다 하면은 참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난감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왜 용산에서 법적 조치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용산에 대해서 사실 무슨 팩트를 제대로 깐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산이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산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오히려 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이 안 돼가지고 아직 하지 않는 게 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을 총리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내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되고 법적 조치를 해야겠죠.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뭐 없잖아요. 된 게 없어요. 네. 지금 자기가 내가 이거 했다 그건 내 얘기지 상대방에 대한 무슨 명예훼손이 이게 성립되지 않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그걸 뭐 사실 확인을 체크를 해준다? 이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굉장한 허풍을 치는데 그 와중에 혐의가 추가될 만한 내용은 또 굉장히 또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아직 건이 될 만한 팩트가 터진 게 없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볼 게 그 선동 오징어 사업가를 자칭해가지고 김무성 의원도 굉장히 정치계, 뭐 연예계, 일각 뭐 굉장히 뭐 게이트성으로 사기를 쳤던 사건이 한 3년 전쯤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시작은 유력 언론인 한 명을 사기쳐가지고 속여가지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맥을 차례로 만나면서 차례로 사기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 소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하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겠지 하고 일단은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김영선 의원이랑 어떤 관계가 맺어진 건 맞는 것 같고 김영선 의원이 아까 명태균 씨의 전과 관계 중에 하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변호를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김영선 의원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명태균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개는 했던 것 같고 캠프에 그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사실 바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응대는 하지만 결국은 오래 만날 사이는 아니고 윤한홍 의원도 관계하지 말라던 조언을 했더니 바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이후의 관계들은 모두 다 이 사람의 허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다른 광경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각종 선거 캠프를 들락거리던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명태균 씨가 또 받아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데, 자, 박 의원님,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약간 이렇게 뭐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어떤 여권 내의 이 파장들을 그냥 단순히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대구시장이시면 이제 시정에 집중하시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는 덜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나고 있는 거 수사를 하면 시장님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겁박입니까? 아니면 뭐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네.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은 홍준표 시장도 본인과 연루된 그 부분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한 번 더 과시를 하면서 이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되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뭐 홍준표 시장과 또는 그 측근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어떤 그냥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감옥 가게 냅두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보기에는 뭐 대통령실의 해명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넘어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큰 뇌관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비선에 의한 어떤 국정농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는 판국에 단순히 명태균 씨는 선거 브로커다 그러니까 냅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명태균 씨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분들은 다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온갖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당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 과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입당하기 직전에 만난 건 저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입당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그 승낙을 하고 가서 그 다음 날 뭐 있었던 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개입할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시죠? 두면 떠들면 결국 대통령이 뭔가 약점이 잡혀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구속해 줘야죠. 자, 조 위원장님, 이제 김재원 최고는 빨리 구속을 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언론 만나서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태균의 입을 지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지금까지 공개된 거 위에 쥐고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요? 예.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보도에서 좀 예보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뭐 텔레그램 메시지 정도를 넘는 어떤 녹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추정하시는 거죠? 추정이고 네. 이제 언론의 추정이죠. 실체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나 탄핵을 언급할 정도의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빨리 구속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하야 탄핵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도 주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강효경 보좌관의 주의 혐의가 있고 이제 공범관계로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혐의만으로 사실은 구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도 했고요. 갖고 있던 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6개 또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지금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느냐. 지금 검찰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 듣보잡, 그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 표현대로 듣보잡이라든가 단순한 정치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당이라 본인과 또 뭐 그 이준석 전 의원이라든가 현 의원입니다. 현 네. 의원하고 관련돼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름을 거론한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 측에서도 보면 본인이 사실 대선 때부터 그 이후에 선거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움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게 범죄 사실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구성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서 검찰 보고 왜 구속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구체적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검찰 보고 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여권의 유력 인사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름이 언급된 분들도 그렇고 다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정도면 과거 같았으면 벌써 수사에 착수해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 외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발 고소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네. 좀 전에 이제 구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진짜 국정에 개입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센 카드는 아니라도 네. 그럴 법한 카드를 뭔가 내놨겠죠. 네. 그런데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 딱 2개 공개됐습니다. 네.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과 관련된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사실은. 네. 또 하나는 바로 그 지난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 네. 김영선 의원의 표현으로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그 자기 공천을 해달라고 닥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 답신이 다 공개됐잖아요. 네. 사실은 매몰차게 거절한 거거든요. 단수되면 좋죠. 그렇지만 경선이 원칙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예요. 명태균 씨가. 네. 그것이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